코칭이 왜 중요한지 간단한 사례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팜플렛 보면 다하님은 잠재력을 키워주는 실용교육이다라고 시티내과 이재희 원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이 7년간 여기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의학 박사에다가 경영학 박사까지 받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 가서 코칭 교육을 받고 코칭 지도사 자격 과정까지 하는데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따져서 약 1,000만 원이 들었어요. 그 막대한 비용을 들고 서울까지 가서 왜 이 교육을 받았느냐? 그 얘기는 그만큼 이 교육이 효과성,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코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코칭은 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지원해주는 파트너십이다. 개인이 변화해야 그 조직이 변화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치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는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코치는 누구냐면 생각까지도 코치를 받는 사람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수직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개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코칭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840년대경에 영국에서 똑같은 바퀴 2개가 달린 마차를 생산했는데 그 마차 이름을 코치라고 했어요. 지금도 마차를 코치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게 코치가 아니라 그 마차를 처음 생산한 지명이 코치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차를 옮겼고 1:1 동등한 입장입니다 해서 가정교사를 코치라고 했다가 운동에 도입돼서 운동선수의 코치는 뭐냐면 운동선수와 몸을 부딪히면서 땀을 흘리면서 같이 수평적인 관계로 운동선수를 훈련시키는 사람을 코치라고 했어요. 코치란 말은 오래전에 들어왔는데 코칭이란 말은 최근에 들어왔어요. 조직의 질을 높이고 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코칭을 하는데 우선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자, 인재 양성. 인재 양성할 때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키워주는 방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키워주려면 그 사람의 취향이나 능력, 목표, 그 다음에 마인드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코치를 받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해서 그 사람을 파악한 다음에 적재적소는 그 사람의 취향도 맞고 능력에도 맞는 그런 파트에 그 사람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한다. 그래서 코칭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적인 코칭이 필요한 이유. 자, 21세기 메가 트렌드라는 말, 메가라는 거대한 트렌드, 경향, 흐름. 자, 21세기는 개인화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서양은 개인주의고 동양은 그 공동주의. 이렇게 의리를 중시하고 관계를 중시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요즘은 서양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동양도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어요. 옛날에 유행이 어느 한 사람이 유행을 터뜨리면 일편 천편일적으로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수 윤복희 이런 분이 이제 미니스커트를 이제 유행을 시켰는데 똑같이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체제에서 요즘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각자의 개성에 맞게 이 옷 같은 것도 생산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개인화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에 다양화는 뭐냐? 자, 오늘 여기 참석하는 거 똑같은 사실이죠. 근데 여기 출석 안 한 사람은 오늘 참석하는 것보다는 출석 안 한 이유에 해당되는 일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온 거예요. 여기 오신 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하님의 참석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사람마다 가치를 느끼는 게 달라요. 가치가 다양하다. 또 한 가지는 전제주의 시대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뭐예요?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고등고시에 해당되죠. 고등고시 학교 가면 시골에 플래카드는 하나 붙더라고요. 별 존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분야든지 탑이 되는 김연아 선수, 박세리 선수, 박찬호 선수라든지 뭐 보아라든지 뭐 등등 그 분야에서 탑이 되면 인기 명예도 얻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돈도 벌죠.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 그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가치가 이렇게 나눠졌다. 분화되어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어떤 데 가치를 두고 있는지 이걸 알아내야 돼요. 대학 졸업했다 젊은 사람들 무조건 다 돈이 최고다, 돈만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정보의 무제한적 공유요.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거의 만능이죠. 자, 제가 나이가 67인데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합동 졸업여행을 갔어요. 40명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각 대인한테 그 사람이 얼굴 나온 사진을 15 내지 25장씩 다 보내주세요. 빨리. 그게 가능한 건 뭐냐면 40명 있는 사진을 전체로 딱 그 이름 보고 쫙 보내고 그 사람 이제 보내면 쫙 순서대로 나오죠. 그 사람마다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찍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 얼굴 나오는 데는 이렇게 클릭만 하면 돼요. 10장이고 20장이고 그러고서 딱 누르면 그 사람한테 읽어야 사진 20장 이상이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이렇게 편리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지식, 정보 이걸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제한 공유라는 얘기는 사람에 따라서 가진 지식과 정보의 양이 너무 천차만별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중학교 졸업했다면 그놈이 고만고만해. 대학교 졸업했다면 고만고만해. 그러나 요즘은 대학교 졸업했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첨단 기계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의식과 지식의 양이 천차만별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아야 그 사람을 키워주거든요. 잘 알고 그 사람을 키우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코칭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한다 이거죠. 나 그러면 코칭의 기술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경청의 기술이에요. 일과에서 경청을 하면 뭘 준다겠죠? 경청해 준 사람한테 정을 줘요. 정보를 줍니다. 야, 너한테만 얘기해. 에? 근데 말을 평소에 잘 안 들어주면 귀한 정보를 안 줘요. 그래서 경청이야말로 소통의 첫걸음이다. 경청. 그래서 신입사원하고 이제 코칭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얘기를 잘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마음의 문을 더 열어요. 그래서 경청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이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알아보는 게 바로 질문법이에요. 알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지식 정도와 생각을 수준을 파악하는 겁니다.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는 영업부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 관리부에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너는 미국 가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너는 사우디 가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경청을 해서 마음을 연 다음에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과 지식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대뜸 신입사원들한테 너는 관리부, 너는 영업부 이런 식으로 배치해봐요. 그 사람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엉뚱한 데서 근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신바람 나겠어요? 아니죠. 이런 이제 세 가지 기술인데 여기서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이 있어요. 이게 태도 스킬입니다. 이 태도는 즉 상대방과의 친숙한 분위기를 갖는 거예요. 레포 형성이라고 그러죠. 친숙한 분위기를 갖는데 여기에는 세트 스킬이라고 서포트, 당신을 지지한다.
또 익스펙트 잘 될 거라고 기대한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당신을 믿어.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상대와 친숙한 분위기에서 코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요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경청 스킬. 박주희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말로 표현된 이상의 의도, 감정, 정황 등을 말하는 사람 중심으로 듣는 것. 그 사람의 의도나 정황이나 감정을 말하는 사람 위주로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 얘기에 대한 내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진짜 심중이 뭔가 상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경청이에요. 그 다음에 적극적 경청 스킬은 이 피코치자의 마음을 여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대로 경청한다는 것은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경청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근데 눈을 빠끔히 쳐다보면 무한하죠.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미간을 쳐다본다고 해요. 그리고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는 거예요. 까딱까딱. 자, 앞에 나와 있으면 사장의 100명의 사원 앞에 나왔다. 그러면 사장의 한눈에 100명의 표정까지 다 읽게 돼요. 나는 그 한민족의 저력을 제일 많은 인원은 RPG 41기 육군 문무대 성남 거기 가서 1600명 넣고 한 게 제일 많은 인원 넣고 했는데 1600명이지만 그 표정을 다 읽어가면서 얘기가 돼요. 근데 50명, 100명 앞에서는 더 잘 읽게 돼요. 근데 잘 듣기는 듣는데 시선이 다른 데가 있다. 그럼 사장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친구 내 말 안 듣고 딴 생각하는구나. 오해하기 좋아요. 잘 들으면서 시선이 따라가면 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골프를 91년부터 치기 시작했는데 1년에 두세 번 나가요. 그런데 드라이버 처음 치는 거 장타. 드라이버는 거의 싱글 수준이에요. 그 원칙이 뭐냐? 공을 끝까지 보는 거예요. 시선이 가는데 내 힘이 모아지거든. 공을 끝까지 보고 자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요. 정확하게 맞으면 정확하게 멀리 나간다. 이거. 시선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사장님한테 점수 달라면 사장님이 얘기할 때는 무조건 그냥 고개 까딱까딱하고 아주 표정을 짓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고관점수 매길 때 누가 점수가 나오겠어요. 그 시선이 참 중요하다. 경청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가 그걸 프로테지를 낸 사례가 있어요. 이건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해요.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교육학자인데 이분이 청춘 남녀 500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것이 전달 효과가 좋더냐. 근데 단어가 전달하는 거, 즉 핵심 내용이죠. 이 전달력은 불과 7%더라. 근데 목소리는 38%의 전달 효과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아들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아유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해 하고 벌써 전달 효과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감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그 전달 효과는 다르다. 그런데 비언어적 몸짓 말 않고도 상대에게 내 뜻을 전달하는 게 비언어적 몸짓이죠. 그 눈빛, 표정, 제스처, 스킨십 이런 게 비언어적 몸짓이죠. 그러면 내 아들아 사랑한다 할 때 아들아 사랑해 하면서 아들을 안고 피부를 스킨십 이렇게 봐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그게 비언어적 몸짓이죠. 이 비언어적 몸짓의 세계적인 고수, 동서고금을 막는 옛날에는 지금 세계적인 고수가 누구냐? 누구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염화신 중에 미소. 부처님이 아난존자한테 씩 미소만 딱 떼도 부처님이 뭘 의미하는지를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언어적 몸짓이에요. 자, 비언어적 몸짓 중에 대표적인 워밍업. 자, 우리가
워밍업을 우리가 처음 설명할 때 뭐를 얘기했냐면 불안과 긴장은 본인 스스로가 만든 화상이다. 이를 깨는 방법은 훈련뿐이 없다. 그래서 워밍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제가 설명한 게 제스처 개발이다. 왜 제스처 개발이냐? 인간의 두뇌가 좌뇌형이 있고 우뇌형이 좌뇌가 우뇌가 있는데 좌뇌는 논리적, 이성적, 직선적 기능. 빳빳이 서서 말만 하면 듣는 이에 좌뇌만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뇌는 감성적, 예술적, 곡선적인 기능이에요. 즉 얘기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제스처를 쓰고 적절하게 움직이고 시선 배치를 잘하면 듣는 이에 좌뇌까지도 우뇌까지도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집중이 잘 돼서 안 졸리고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제스처가 전달 효과의 55%를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우리가 워밍업을 해야 된다는 이론적 근거가 여기 있어요. 또. 그런데 워밍업을 통해서 제스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내가 느낀다고 제스처가 나오느냐? 아니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과 다른 대사를 따른 제스처 훈련을 매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나오면 벌써 손이 많이 움직여지는 거 여러분들 느꼈죠? 그러니까 말 잘하려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전달 기술에 해당되는 비언어적 몸짓 중요하다. 공감하시는 분 박수. 그 다음에 이제 상대를 설득시키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득의 3요소가 있어요. 자,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는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청산유수로 해서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 효과가 10%다. 그 다음에 감성에 호소하는 거. 아들아, 나는 너무 좋아해. 너를 사랑해. 느낌, 감성을에게 호소하는 것은 30%의 전달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인격에 호소하는 것은 60%의 효과가 있다. 인격에 호소한다는 건 인격으로 호소하는 것. 다 뭐냐? 아주 훌륭한 인격자,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인격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긴 말 하지 않더라도 아랫사람한테 OS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른 대답을. 길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을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더의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상대의 인격에 호소하고 내 인격으로 상대한테 얘기할 때 전달 효과가 60%다. 그러면 자 우리 과잉 과정을 쭉 하시면서 각과의 주제가 있죠. 자 1과 시작과 연계, 2과 경청과 공감, 3과 개방과 수용, 4과 개성과 포용, 5과 존중과 배려, 6과 긍정과 칭찬, 7과 사랑과 신뢰, 8과 나눔과 봉사, 9과 삶과 기여, 10과 오늘 공동, 공영, 공생. 이 주제가 현대사회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리더의 마음가짐 마인드다. 이런 것이 몸에 배가지고 말할 때나 행동으로 옮길 때 몸의 배에서 드러나면 상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다. 즉 인격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리더십 이야기를 이제 주제에 대해 10분간 정도 얘기할 때 공감을 얻었죠. 공감을 얻었다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면 다시 언젠가 싹이 나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더의 설득 효과의 60%를 차지하는 인격을 고양시키는 것을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화술이 줘야 성공한다라고 스피치 학원에서 선전을 합니다. 말을 청산유수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공하느냐? 그 훌륭한 리더냐? 아니올시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나 메라비안 교수나 이런 데를 보면 말보다는 인격이 중요하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열어주는 질문법.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인지를 알으려는 게 질문이요. 자, 질문하는 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한테 내가 뭘 좀 알고 싶다. 근데 그게 좀 중요한 일이다. 그러면 대뜸 그 질문하면 안 돼요. 상대가 아무런 부담 없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죠? 말꼬를 터야 돼요. 말문을 열어야 돼요. 예를 들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대뜸 중요한 문제 물어보면 대답 안 해요. 아, 저는 대전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니면 날씨가 꽤 춥죠? 아니면 요즘 너무 그 데모가 많죠? 그리고 손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냐? 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경청과 공감이죠. 그 다음 순서는 개방과 수용. 자기의 사적인 얘기를 털어놓아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이번 수능을 봤는데 얘가 공부를 이렇게 못하더니 수능 점수가 형편없이 나와가지고 지금 가슴 아파 죽겠어요. 걱정돼요.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지금 기도하고 오는 중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자기 아들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의 위크 포인트, 단점도 서슴없이 막 얘기하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딸은 지금 고2인데 예? 자 1년 남았는데 걱정이 돼요 하면서 이제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더 열어나가요. 그러다가 그래서 대화가 무르익다가 정말 그 사람한테 알고 싶은 걸 질문을 실습관 분위기. 이제 아시죠? 질문. 근데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질문을 잘해가지고 국무총리를 6개 나라의 국무총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동양 역사에서 그 합종연행이라는 그 전략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소진과 장이라는 사람. 즉, 진나라를 상대하는 작은 나라 6개 나라가 행적으로 대항을 하는 게 좋냐? 종적으로 대항하는 게 좋냐? 합종, 연행 그 얘기거든. 근데 이 소진이라는 사람과 장이라는 사람이 시기는 다르지만 동문수화했어요. 한 사람한테 배웠어요. 어떤 사람이 배웠냐? 귀곡자라는 사람한테 배웠어요. 귀곡자는 귀신 귀자 골곡자. 귀신들이 다 살 수 있는 깊은 산 중에서 돌을 닦고 세상에 나오지 않은 은둔 현자한테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느냐? 질문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 나라와 노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운다. 그러면 제 나라에 가면 노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제 나라의 왕이 소상히 알아요. 그 다음에 제 나라에 가면 노 나라 알고 노 나라에 가면 제 나라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왕들한테 질문을 다 6개 나라로 돌아다니면 질문을 해서 6개 나라의 사정을 환히 꿰뚫고 안 다음에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왕들한테 제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적의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제 나라한테 가서 제 나라 왕한테 물어봐요. 제 나라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 나라 가서 얘기하면 적국의 사정을 줄줄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잘해가지고 상대의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 해당 국가에게 유효적절한 정보를 제공해준 소진과 장이가 6개 나라의 국무총리도 하고 했던 거예요. 자,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자, 이제 피코치자, 그러니까 조직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요. 그 사람한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 수준과 생각을 파악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단계가 있어요. 어떻게? 즉, 현재, 현황,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은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의도를 가지냐, 앞으로 계획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린 질문은 깊이 생각해야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사람은 쉽게 얘기도 않고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거의 완전히 장단점이 지수 수준이니 그 다음에 생각을 파악한 다음에 행동의 변화 수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상대를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다 아셨죠? 공감이 가죠? 근데 이제 상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데 피드백인데 긍정적인 피드백과 발전적인 피드백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잘하는 걸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잘하면 꼭 잘한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남의 호감을 갖는다고 알고 이 에너지를 넣고 힘바람이 나거든요. 근데 발전적인 피드백,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결과를 이제 그만해달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중지해달라는 게. 이제 그만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단점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단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자, 장점이 밝음이고 단점이 어둠이다. 그러면 해가 뜨면 밝아지면 어둠이 어느새 다 없어지죠. 그런 개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칭찬을 많이 듣죠. 근데 제발 잘못한 걸 지적해달라고 얘기해요. 근데 자, 앞에 나가서 상당히 긴장된 상태로 성의껏 얘기했는데 잘못한 거 자기도 아는데 그걸 또 만무중에 여러 사람 앞에 지적해와요. 기가 죽어야 살아요. 다음부터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장점을 키워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피드백이 이제 단점을 지적해서 그거 그만하게 하는 게 어려운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 행동을 나무래라는 거죠. 누가 지각을 자주 해요. 그러면 그 지각하는 사실만 나무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에이 나쁜 놈! 아주 게으른 놈! 너는 맨날 지각이야! 너 이래가지고 여기서 오래 견딜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야, 너는 애가 굉장히 능력이 탁월해. 정말 아이들도 좋고 다 좋은데 지각하는 거 요것은 네가 좀 고쳐야 될 점이야. 그 다음에 그 일이 안 고쳐질 때 앞으로 너한테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뭐냐면 옛말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너한테 악의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뢰감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네 부모의 신뢰감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자, 옛날에 부모끼리 사주 단자만 주고받고 그러고서 결혼한 사례들이 많았죠. 옛날에는. 왜냐? 그 부모를 보면 자식 안다 이거예요. 또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런 식으로 맨날 지각하고 네가 신뢰를 무너지면 네 부모님이 쌓아놓은 신뢰까지 무너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바람직한 방향은 네가 조금 10분만 먼저 오는 습관을 들여가지고 오게 되면 네가 쌓아놓은 신뢰를 유지하면서 네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는 유능한 사원, 간부 사원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 그렇게 얘기해 주면 저 우리 부장이 또는 사장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구나. 나를 위해서 정말 귀한 얘기를 해주는구나. 이렇게 신뢰감이 쌓여지면서 내 잘못된 걸 고치게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태도 스킬 얘기했죠. 서포터. 자, 그 누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해주고 잘 될 거라고 확신을 줘요. 그러면 서로 친해지겠죠. 나를 인정해주니까. 그런 바탕에서 경청을 통해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이나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개인의 발전은 물론이고 개인의 발전을 토대로 해서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코칭의 핵심적인 기술을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더십의 씨앗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의 토양에서만 자란다. 자, 마음의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토양이 뭐예요? 인격이요. 인격적인 바탕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토양,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각과의 주제가 있어서 그걸 공감하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저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바탕이 바로 리더십을 성장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자, 이제 8과에서 멘토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칭을 했는데 멘토 및 코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질과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 이 멘토링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멘토와 멘티를 삼으라 했죠. 왜냐하면 세계 챔피언도 감독과 코치가 있다. 이게 내 주변에 나보다 한 수 위 사람을 나의 멘토로 삼아서 지도를 받고 또 코칭을 받으면 내가 성장한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죠. 뛰는 놈에 뭐가 있다 했죠? 나르는 놈. 나르는 놈에 뭐가 있다 했죠? 인터넷이 있다. 자, 뛰는 자나 나르는 자는 속도 개념이에요.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인터넷이다. 그걸 제가 4,600명 카톡 친구들한테 보냈더니 답장이 온 사람 중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인터넷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서 신이 있다. 그 여러분들 12주년 기념 동창회 명부 만드는데 첫 페이지 열으면 그 글귀가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좋은 얘기죠?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고 나는 자 위에 인터넷이 있다. 이게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자, 파리가 천리를 가려면 천리마에 궁뎅이에 붙어 있으면 천리 가는 것처럼 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의 이점을 전부 내 걸로 삼아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정보를 얻고 가장 빠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공하는데 멘토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세계 챔피언에게도 코치 감독이 있습니까? 네. 이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지 말아야 된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멘토를 삼으라 그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더가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잘 들으셨죠?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십니까? 코칭의 핵심은 그거예요. 조직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 대학 졸업생이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그 대학생 그놈이 고놈이다 했지만 요즘은 대학생도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한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질문 경청을 해서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의 생각과 지식 수준을 알고 취향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적성과 취향과 실력에 맞는 일감을 줘서 그 사람이 신명나게 이르게끔 했는데 이 코칭에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한 가지는 수평적인 관계요. 생각에까지 동반자라 했죠. 또 한 가지는 수평적인 관계고 또 한 가지는 상대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요. 상대가 말을 많이 해야 그 사람을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됐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 좀 컸죠? 신이 나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저를 기분 좋게 해서 저 오늘 밤도 행복하게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